우주에 조석 고정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걸 아세요? 말 그대로 천체가 한쪽 면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마치 달처럼요. 달은 자기 축을 도는 시간과 지구를 도는 시간이 같아서 우리는 늘 같은 면만 보죠. 정말 신기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물론 달의 궤도가 완벽한 원형이 아니라서 조금씩은 다른 면도 보인답니다. 보통은 작은 위성만 큰 행성에 고정되는데 더 무서운 경우도 있어요. 질량 차이가 작고 거리가 가까우면 둘 다 서로에게 조석 고정될 수 있거든요. 명왕성과 카론, 에리스와 디스노미아가 그런 관계예요. 상상이 되세요? 이 현상은 중력 상호작용으로 천체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면서 발생해요. 수백만 년에 걸쳐 에너지와 열교환으로 궤도와 자전이 변하는 거죠. 결국 자전 속도가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조석 고정되는 거랍니다. 소름 돋는 건 이 상태를 벗어나려면 에너지를 다시 주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주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 정말 바뀌기 어렵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달이 항상 같은 면을 보여주는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수억 년 동안 이어진 중력의 춤이 만들어낸 결과랍니다. 지구도 언젠가 태양에 조석 고정될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한쪽은 영원한 낮, 다른 쪽은 영원한 밤이 될 거예요. 아름답지만 무서운 상상이죠. 우리의 일상이 이렇게나 거대한 우주 현상 속에 있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우주는 항상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음에 달을 볼 땐 그 뒤에 숨겨진 거대한 중력의 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밤하늘의 플레이아데스 성단을 아시나요? 그중 마이아 별은 네 번째로 밝은 푸른 거성이죠. 하지만 이 아름다움 뒤엔 숨겨진 진실이 있답니다. 마이아는 BA3형의 푸른 거성이자 화학적으로 특이한 별이라고 불려요. 진짜 무서운 건 화학적 특이성이라는 말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일반 별들과 다른 비정상적인 화학 조성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지구에서는 상상도 못할 물질들로 가득할 수 있단 말이죠. 마이아는 마이아 성운이라는 밝은 반사 성운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성운은 마이아의 푸른 빛을 반사해서 아름답게 빛나죠.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푸른 거성은 수명이 짧고 마지막엔 엄청난 폭발을 일으킵니다. 저 아름다운 성운이 어쩌면 그 폭발의 전조일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보는 찬란함이 미래의 파괴적 에너지를 품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화학적으로 특이한 별의 폭발은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답니다. 우리가 아는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현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거죠. 저 별의 끝은 단순히 아름다운 성운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수억 년 후 마이아 별이 폭발하면 그 빛은 지구까지 도달하겠죠. 그때 인류는 저 아름다운 별의 진짜 모습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경이로운 우주는 이렇게 아름다움과 동시에 공포를 품고 있어요. 저 빛나는 점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상상만 해도 소름 돋지 않나요? 우주엔 18시간 만에 1년을 보내는 행성이 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바로 55 캔사라이의 얀센이라는 행성 이야기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과 비슷한 별을 돌고 있죠. 크기는 지구의 약 2배, 질량은 8배나 돼요. 2004년에 발견된 최초의 슈퍼 지구 중 하나랍니다. 처음엔 공전 주기가 8일로 알려졌지만 18시간으로 재계산됐어요. 이게 진짜 무서운 점이죠. 별과 너무 가까워 엄청나게 뜨겁다는 거예요. 낮에는 3000켈빈이 넘어 상상하기 힘든 온도예요. 열 방출이 변동하는데 화산 활동 때문일 수도 있대요. 이 행성은 탄소 행성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요. 소름 돋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대기가 끊임없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죠. 초기엔 수소와 헬륨이 풍부하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후 연구들은 더 무거운 분자들로 이루어졌다고 밝혔어요. 심지어 증발한 암석으로 된 얇은 대기일 수도 있다고 했었죠. 그런데 2024년 JWST가 이 모든 가설을 뒤집었어요. 암석 증기 대기는 아니라고 결론 내렸죠. 대신 이 행성은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가 풍부한 대기를 가졌대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대기가 계속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거예요. 얀센은 뜨겁고 빠르고 알 수 없는 대기를 가진 미스터리 행성입니다.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줄 경이로움은 아직도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태양을 감시하는 솔라 오비터 탐사선이 있어요. 유럽 우주국과 나사가 합작한 이 탐사선은 임무가 정말 특별하죠. 태양풍의 시작점과 그 주변을 자세히 관측하고 태양의 극지방까지 들여다볼 수 있대요. 지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관측이라 더 놀랍죠. 태양이 어떻게 우주 공간을 지배하는지 알아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은 태양의 상상 이상으로 가까이 접근한다는 거예요. 수성 궤도보다 안쪽 태양 반지름의 60배 거리까지 들어가죠. 그냥 가까이 가는 것도 아니고 궤도 경사도를 24도까지 높여 태양을 위아래로 훑어본대요. 총 예산 15억 달러. 인류가 얼마나 태양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죠. 2020년 발사되어 2026년까지 임무가 계획되어 있고 2030년까지 연장될 수도 있대요. 이 거대한 불덩어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려고요. 우주 한가운데서 홀로 태양을 마주하는 탐사선을 상상해보세요. 아름답지만 무서운 태양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가 태양에 보내는 질문이자 도전이죠. 우리는 과연 그 모든 비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거대한 불덩어리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내려고 우주 한가운데서 홀로 태양을 마주하는 탐사선을 상상해보세요. 아름답지만 무서운 태양의 진짜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인류가 태양에 보내는 질문이자 도전이죠. 우리는 과연 그 모든 비밀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태양계에서 가장 많은 달을 가진 행성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토성입니다. 무려 274개의 달이 확인되었대요. 크기도 정말 다양하고 무섭죠. 작은 바위 같은 달도 있고 행성 수성보다도 훨씬 큰 달도 있어요. 특히 타이탄은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달인데 질소 대기와 강, 호수까지 있어 지구 같아요. 엔셀라두스는 얼음 제트를 뿜어요. 남극에서 얼음이 뿜어져 나오는데 온통 깊은 눈으로 덮여있죠. 이아페투스는 더 기괴해요. 한쪽은 새까맣고 다른 쪽은 새하얗죠. 게다가 적도에는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있어요. 지구의 산보다도 훨씬 높다고요.
이 달들은 크게 규칙적인 달과 불규칙적인 달 두 종류로 나뉘어요. 정규 위성은 토성 고리 근처에서 질서정연하게 돌아요. 어떤 달들은 고리 사이를 청소하는 양치기 달 역할까지 해요. 그리고 야누스와 에피메테우스는 서로 궤도를 바꾸며 춤을 추죠. 이게 우주 스케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하이페리온은 타이탄과 공명하며 이상한 모양으로 회전해요. 이런 복잡하고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하죠.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나요? 하이페리온은 타이탄과 공명하며 이상한 모양으로 회전해요. 이런 복잡하고 기이한 현상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신비롭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의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경이롭지 않나요? 여러분, 용골짜리 성은 들어보셨나요? 상상 초월의 크기죠. 우리 은하의 용골짜리 궁수자리 8에 숨겨져 있어요. 지구에서 무려 8,500광년 떨어져 있답니다. 정말 멀죠? 이 성은 안에는 거대한 별들이 모인 곳이 있어요. 트럼플러 14와 16이라는 성단인데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트럼플러 14는 겨우 50만 년 된 아기 성단이고요. 그 안엔 HD 9312 같은 O형 초고성들이 살고 있죠. 트럼플러 16은 더 무서운데 에타카리나 같은 별들이 있어요. 이 별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밝기와 질량을 가졌답니다. 용골짜리 성운은 지구 하늘에서 가장 큰 성운 중 하나예요. 오리온 성운보다 4배나 크고 훨씬 밝다고요. 하지만 남반구에 있어서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1752년 니콜라 루이드 라카요가 처음 발견했죠. 소름 돋는 건 이 성운이 아직도 별을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NGC 3293은 가장 오래된 성단인데 계속 진화하고 있어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관측 대상이기도 했죠. 그 이미지는 눈부시게 아름다우면서도 압도적이었답니다. 수천 개의 별들이 태어나고 죽는 곳, 이게 진짜 우주죠. 우리는 이 거대한 우주 속에서 정말 작은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마다 이 경이로움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두 개의 태양을 도는 행성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케플러 16b는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닌 실제 존재하는 행성이에요. 이 행성은 무려 두 개의 별, 케플러-16을 공전하고 있죠. 놀랍게도 이 행성은 절반은 가스, 절반은 암석과 얼음으로 이루어졌어요. 질량은 토성만 한 거대한 행성입니다. 상상이 안 되시죠? 궤도 주기는 229일, 우리 지구의 1년보다 조금 짧아요. 발견팀은 케플러 16b가 최초의 명확한 이중성계 행성이라고 발표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나와요. 이 행성 원래는 존재할 수 없었어요. 과학자들은 이중성계 행성은 최소한 별들 간 거리의 7배 밖에서 형성된다고 봤죠. 안정적인 궤도를 유지하려면 그래야만 한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케플러 16b는 그 거리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마치 물리학 법칙을 비웃듯이 불가능한 궤도에서 유유히 돌고 있는 거죠.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사라 시거 박사도 이 사실에 크게 놀랐다고 해요. 우리가 아는 우주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거죠. 게다가 케플러 16b는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의 바깥쪽에 위치해요. 하지만 이 거대 가스 행성의 표면 온도는 영하 100도에서 영하 70도입니다. 혹독한 추위의 세계죠. 생명체가 살기는 불가능해 보여요. 이 행성은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적은지 깨닫게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우주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명왕성 너머에 거대한 얼음 세상이 있다는 걸 아셨나요? 이곳은 태양계 형성 당시의 흔적이 얼어붙은 채 남아있어요. 해왕성 궤도부터 50천문 단위까지 상상도 못할 크기죠. 소행성대보다 20배 넓고 질량은 최대 200배나 더 무거워요. 여기엔 메탄, 암모니아, 물 같은 얼음 덩어리가 가득해요. 어쩌면 이 얼음들이 지구 생명의 기원일지도 모른대요. 명왕성, 하우메아, 마케마케 같은 외행성들의 고향이기도 하죠. 심지어 해왕성의 위성 트리톤도 이곳 출신일 수 있어요. 벨트의 존재는 1951년 천문학자 제라드 카이퍼가 처음 예측했어요. 하지만 그 전부터 비슷한 가설은 계속 제기되어 왔죠. 줄리오 페르난데스가 해성의 근원지로 예측하기도 했고요. 진짜 소름 돋는 건 1992년에 처음으로 발견된 KBO 때문이에요. 명왕성, 카론을 제외하면 최초의 카이퍼 벨트 천체였죠. 그 후 수천 개의 KBO가 발견되며 미지의 영역이 드러났어요. 이 거대한 얼음 벨트가 우리 태양계를 보호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건 아직 극히 일부라는 거죠. 수많은 미발견 천체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을 테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태양계 끝자락에 얼어붙은 바다, 정말 상상이 안 되시죠? 우주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답니다. 우주에서 바람으로 가는 배가 있다는 상상 해보셨나요? 놀랍게도 일본 JAXA가 이카로스라는 우주선으로 그걸 해냈죠. 이카로스는 태양풍을 도처럼 이용해 우주를 항해했어요. 2010년 아카츠키 탐사선과 함께 로켓에 실려 발사됐죠. 그때 인류는 처음으로 행성 간 우주에서 태양도 기술을 시험했어요. 이름은 태양에 너무 가까이 날았던 이카로스 신화에서 따왔죠. 태양 복사압으로 움직인다니 정말 공상과학 같지 않나요? 얇은 막을 펼쳐 태양 빛을 받아 추진력을 얻는 방식이에요. 88,800km 거리로 금성을 스쳐 지나며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죠. 이것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우주 탐사의 새 문을 연 것이었어요. 태양 돋친 연료 없이도 먼 우주를 탐사할 잠재력을 보여줬죠. 상상이 안 되시죠? 오직 빛의 힘으로 우주를 유영하는 거예요. 하지만 소름 돋는 부분이 있어요. 태양의 압력은 정말 미미해요. 그 미미한 힘이 수년간 우주선을 움직였다는 것이 믿기지 않죠. 2015년 이카로스에서 마지막 신호가 잡혔어요. 그리고 2025년 5월 15일 공식적으로 임무가 종료되었죠. 이카로스는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영원히 남을 거예요. 인류가 빛으로 움직이는 배를 만들었다는 사실이 정말 경이롭습니다.
우주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추진 방식이 아직도 많이 숨어 있을 거예요. 우리 인류는 과연 다음 세대의 이카로스를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지구 주변에 강력한 방사능 벨트가 있다는 사실 상상이 되세요? 나사도 벨트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1958년 벤 앨런이 발견한 이 벨트는 우주 입자를 가두죠. 지구 640km부터 58,000km 상공까지 펼쳐져 있어요. 태양풍의 고에너지 입자들이 주로 갇힙니다. 이 입자들이 방사능이고 지구를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하죠. 이게 없었다면 지구 대기는 진작에 날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보호막 자체가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인공위성들은 방사능 벨트 안에서 고통받고 민간 부품은 차폐막으로 보호해야 해요. 더 소름 돋는 건 우주 비행사들도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 아폴로 우주인들은 벨트를 통과하며 방사능에 노출되었죠. 다행히 적은 양이라 무해했지만 완벽히 안전하진 않았어요. 이 벨트가 늘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 더 무섭죠. 2013년 과학자들은 일시적인 세 번째 벨트를 발견했어요. 무려 4주 동안 존재했던 이 미스터리한 벨트는 어디서 온 걸까요? 우주는 우리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위협한다는 걸 보여주죠.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건 정말 일부분이라는 게 진짜 무서워요. 우리 머리 위 지구를 둘러싼 이 거대한 방사능 벨트가 숨긴 비밀은? 우주는 아름답지만 예측 불가능한 미지의 존재예요. 인류는 우주를 계속 탐험해야만 합니다.